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저는 세로이가 한 말 중에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네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소신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사는 인물로 주인공 그려지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것, 더 큰 자기보다 강한 세력이 자기를 굴복시키려고 해도 그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예로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다든지 사랑한 사람을 잃는다든지 그런 일들을 당해도 그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결국엔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이루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자신이 신에게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인물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읽기 전에를 같이 보면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 어떤 작품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진리를 탐구한 철학자였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아테네 시민들 모두의 영혼을 올바르게 하고 그들이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다. 또한 사람들에게 덕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길거리와 시장 등에서 보내며 온갖 계층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정치가, 시인, 예술가의 본분,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올바른지 등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그는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대화와 질문을 통해 무지를 일깨우며 무엇이 잘못인지, 왜 자신의 혼을 돌보아야 하는지 등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었다. 즉, 끊임없는 질문과 대화를 통해 사람들이 가진 막연하고 정확하지 않은 지식들을 반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에게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그는 70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부당한 고발을 당한다. 네, 소크라테스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였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절대주의를 가진 사상자, 철학가였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아테네 시민들을 모두 다 사랑하여 자신의 국가를 사랑해서 그들의 영혼을 올바르게 하고 그들이 독선,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그러한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 신이 자신에게 준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덕, 아르테라고 불리는 한국어로는 탁월함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탁월함으로 불리는 덕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현명하다, 지혜롭다라고 널리 이름 알려진 사람들, 정치가, 시인, 예술가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올바른지 등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상대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직접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 부족하다 라는 것을 무지를 일깨우면서 무엇이 잘못인지, 왜 자신의 혼을 돌봐야 하는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진리를 스스로 깨닫게 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교육법을 묻고 답하는 문답법, 대화법, 혹은 산파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산파라는 것은 임신한 여자가 출산을 할 때 그 아이를 받는 할머니, 아이를 낳는데 도움을 주는 할머니를 산파라고 부르는 것에서 모든 인간은 그 내면에 진리를 들고 있다.
그래서 그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도움을 준다면 진리를 모두 다 아이를 출산하듯이 진리를 깨우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산파처럼 그들에게 진리를 깨우쳐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그의 교육법을 산파술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이런 끊임없는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가진 지식이 막연하고 정확하지 않은 지식이다. 그들은 진리를 모른다. 무지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무지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낫다, 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무지의 지를 알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훌륭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온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네,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이거는 뭐 너의 분수를 알아라, 너의 주제를 알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자, 여기에는 너 자신의 무지를 깨우쳐라. 너가 아무것도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래야지 진리를 깨우치려는, 배우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소크라테스에게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까닭으로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그리고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회부되어 그가 자신 스스로 자신은 죄가 없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진리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행동했을 뿐이다. 라고 자신을 변호하는 변론의 내용이 우리가 배울 작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도주할 수도 있었지만 악행을 악행으로 갚는 것은 옳지 않다며 친구들의 탈출 권유를 거부하고 독배를 마신다.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자신이 무죄임을 논증하고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변론하는 과정이 제자 플라톤에 의해 기록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다. 네, 결국 이 재판에서 소크라테스는 유죄 판결을 받고 또 그 형벌 중에서도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사형 선고를 굉장히 슬퍼하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친구들이 탈옥을 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자라고 그에게 설득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그의 부유한 친구인 크리톤이라는 친구가 탈옥을 할 수 있도록 배까지 마련해 두었다, 도망치자라고 설득을 하였지만 소크라테스는 악행을 악행으로 갚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탈출 권유를 거부하고 결국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악법도 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소크라테스가 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소크라테스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우리가 4차시에 읽어볼 어, 크리톤이라는 내용에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옳게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행동하는 소크라테스의 발언, 대화들이 나옵니다. 네.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자신이 무죄임을 논증하고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변론하는 과정이 그의 제자 플라톤, 그 자리에서 플라톤이 이 변론을 듣고 훗날 이것을 각색하여 기록한 것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의 사회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 작품이 어떠한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이 그림은 한 번쯤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리스의 어느 위대한 철학자의 죽음을 다룬 자크 루이 다비드의 그림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죽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또 다른 위대한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의 작품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통해서 말이죠.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제목 그대로 소크라테스가 재판에 회부된 뒤 자신을 변론하는 과정과 그 내용을 다룬 책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재판에 넘겨진 시기, 고대 그리스는 서서히 쇠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주변국 중 가장 거대한 세력을 자랑하던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을 막아냈는데요. 하지만 이후 아테네를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결성되어 양 진영 간 한바탕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무려 30년간 진행된 이 전쟁의 승자는 펠로폰네스 동맹이었죠. 하지만 양쪽 모두 에너지를 크게 소모한 탓에 그리스 도시국가 전반이 몰락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어찌됐든 전쟁에서 승리한 스파르타는 소크라테스가 살고 있던 아테네에 과두정을 실시했습니다. 과두정이란 소수의 사람이나 집단이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고 행사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물론 과두정의 중심은 친스파르타 인사와 반민주주의자들이었고요.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의 논리가 가진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특유의 토론 방식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사기도 했지만 개의치 않고 자신의 철학을 꿋꿋하게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과두정의 주요 인사 중 그의 제자와 플라톤의 큰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겨버리고 마는데요. 바로 아테네가 과두정을 몰아내고 민주제로 회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가지 제목으로 이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제목은 청년을 부패하게 했다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 제목은 나라에서 인정하는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눈엣 가시였던 소크라테스의 입을 틀어막고자 사람들은 얼토당토하는 제목으로 그를 고소했던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오늘날로 따지면 형사고소에 해당하는 공소를 당했습니다. 공소에는 총 500명의 배심원이 배정되었는데요. 우선 1차 투표를 통해 죄의 유무를 따지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2차 투표를 통해 어떤 벌을 내릴지 확정하게 되었죠. 재판은 하루 종일 진행되었으며 피고와 원고에게 각각 3시간가량 진술 및 변론 시간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배심원 선발과 공소장 낭독, 투표에 의한 유무죄 판결, 유죄의 경우 원고의 구형과 피고의 반대 제의에 따른 진술 및 투표 등에 소요되었죠. 아울러 아테네의 경우 장기 징역형이 없었으므로 대개 벌금형이나 공민권 박탈, 추방령 또는 사형 등이 구형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적당한 사과와 자숙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소크라테스는 철학자 특유의 지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본인의 무덤을 팝니다. 그는 500명의 배심원 앞에 직접 나서 자신이야말로 청년을 참되게 교육하는 아테네의 양심이며 플리스의 신들을 믿지 않았다는 비난 역시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해버립니다. 게다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소문에 대해 무지의 지, 즉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역설하죠.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러다가 저는 그야말로 겨우 이와 같은 식으로 그 뜻을 알아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현자들로 여겨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로 제가 찾아간 겁니다. 그야 어쨌든 저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제 마음속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보다야 내가 더 현명하지. 그건 실은 우리 중에서 어느 쪽도 훌륭하디 훌륭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실은 알지 못하면서 대단한 걸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나야 사실상 내가 알지 못하듯 알고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이지. 어쨌든 적어도 이 사람보다는 바로 이 사소한 한 가지 것으로 해서, 즉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이 사실로 해서 내가 더 현명한 것 같아 라고 말씀입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선 1차 판결은 너무나 논리적인 데다 잘난 척이라면 잘난 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늘어놓은 탓에 오히려 배심원들의 심기를 건드려 버렸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죠. 그리고 2차 판결이 이어졌는데요. 그는 여기서도 선처를 애걸하지도 적당한 타협안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사형이 구형되었고 그는 도망치라는 아내와 친구, 제자들의 청을 뿌리치고 독약을 마십니다. 그가 도망 대신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우선 그는 자신이 살아있게 되는 조건으로 아테네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입막음을 당해 철학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삶은 의미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은 지혜를 사랑하는 활동, 즉 철학함을 멈추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죠. 더불어 죽음에 대한 독특한 그의 입장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둘 가운데 하나이겠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를테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어서
죽은 자는 아무 것에 대한 아무 감각도 갖지 않거나 또는 전해오는 바대로 그것은 일종의 변화이며 혼에는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주일 테니까요. 즉 그에게 있어 죽음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죽음, 즉 고통스럽고 잔인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삶과 사상은 그가 죽은 뒤에도 그의 후계자인 플라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일화를 담은 다양한 대화편이 저술되었으며 플라톤의 사상 역시 많은 부분 소크라테스에게서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지죠. 서양 철학의 근간이 된 고대 그리스,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철학자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이런 배경을 토대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과제 다시 한 번 더 안내하겠습니다. 첨부 파일에 들어있는 전문을 읽고 전문을 꼼꼼히 읽어본 다음에 빈칸, 학습지 빈칸을 꼭 채워서 다음 시간 수업 전까지 과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